안녕하십니까. 도곡 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야,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입니다. 해피 뉴 이어. 예, 해피. 근데 좀 구체적인 복을 좀 빌어볼까요? 부자 되세요. 포괄적인 거 말고. 2023년. 근데 이런 얘기, 방송 처음부터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2020년 이후로는 그 새해 목표나 이런 걸 빌 때 있어서 경제적인 건 더 이상 빌질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더 모아야겠다, 더 벌겠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욕심이 있다면 은퇴를 하지 않았겠죠. 퇴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든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그랬는데 저는 그냥 올해 저의 목표는 뭐냐면 2023년 12월 마지막 날 제가 SNS에 바디 프로필 사진을 올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저는 올해 그 재테크 안 하고 저는 근테크 할 거예요. 근육 테크. 근데 좋죠. 예. 중요하다고 저는 중요하죠. 생각합니다. 예, 특히 그리고 제가 작년에 예. 건강검진 몇 년 받아보니까 계속 저한테 그 근육량이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심지어 작년에 그 건강검진 마치고 이렇게 왜 마지막에 다 하고 나면 상담하시잖아요. 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저 이제 뭐 술, 담배, 커피 안 하고 하루에 막 1시간 반 이상씩 운동하고 뭐 이런 걸 쭉 보시더니 생활 습관은 참 좋은데 근육량이 부족하십니다. 근데 50대 근육량을 키우지 않으면은 60 넘어가서는 근육을 키우기가 정말 힘들대요. 그래서 60 되기 전에 무조건 근육량을 늘리라고 하셔서 올해 저의 목표는 근육을 키워서 바디 프로필 찍기. 우리 박동원 부장님의 올해 새해 목표는? 병원 좀 적게 가기. 근데 뭐 사실은 박동원 부장님도 부장님이지만 사실은 위아래로 모시는 분들과 돌봐야 할 아이들이 또 있기 때문에 다 포함해서요. 예. 그렇죠. 예. 중요하죠. 병원과 멀어지고 싶습니다. 예. 병원과 멀어지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근육 부자가 되는 게 올해 목표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근육 부자가 돼야 나중에 아이들에게 내가 덜 신세를 지게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관련해서 세운 게 하나 있네요. 뭐예요? 스쿼트 100개 매일. 와, 스쿼트 100개 매일. 이거 되게 좋다. 근데 벌써 오늘 안 했네요. 근력 운동을 하는 어떤 이 루틴이 있으신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저희 고모님이 여든이시거든요. 네. 교포세요. 교포신데, 제가 최근에 3명의 나이 여든 드신 분 3분의 케이스를 봤어요. 저희 고모와 네. 우리 어머니와 그 다음에 친구 어머니. 근데 숫자로는 80인데 동갑내기인데 겉으로 봐서는 도저히 동갑이라고 볼 수 없는 3분입니다. 근데 우리 고모님이 하루에 100개씩 하신대요. 이야, 근데 그 고모님의 모습을 담고 싶구나. 100개는 해야 저렇게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난 벌써 다음 주 주제를 벌써 정해놓고 싶어졌어. 제가 요즘 실은 근육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바디 프로필 찍기 위해서 제가 요즘 하는 것 중 하나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 이 근력 운동에 대한 책을 많이 빌려서 읽거든요. 네. 다음 주에는 건강에 관한 책 읽고 그동안 읽은 책 중에서 소개하고 싶은 책 발표하기 어때요? 뭐 많이 읽진 않았지만 예. 한번 듣겠습니다. 도전해보는 걸로 하고 하여튼 다음 주는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재테크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예, 근데 저는 요즘 재테크란 말은 안 쓰고요. 투자라고 합니다. 고상하게. 투자. 왜? 재테크하면 왠지 장기술 같잖아요. 잔재주. 그래서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투자라는 거는 잔재주는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래요? 예, 정말
이 세계적인 그 소위 구루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투자업계에도 구루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죠. 유명하신 분들이 있죠. 예, 그분들 이렇게 딱 보면 철학자예요. 아하. 예, 그리고 전에 누가 그렇게 표현했더라? 세상에 대한 그 굉장히 긴장감 있는 관심? 그렇게 말씀하셨나? 세상에 대한 긴장감 있는 그러니까 관심. 이게 그 투자라는 게 꼭 돈을 많이 벌겠다가 아니라 세상 변화에 대해서 되게 흐름을 읽고 변화의 흐름을 읽고 예, 거기서 그 흐름을 갖다가 이렇게 파도 타듯이 타는 거, 예, 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관심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정말로 깊이 있는 관심을 가져야 그 세상을 읽어야 제대로 된 투자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재테크라고 하면은 단기간에 뭐 어떤 수단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뭐로 가도 상관없고 벌기만 하면 된다. 그런 느낌이 좀 나서 예, 재테크란 말보다는 투자라는 말을 좋아한다. 예,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박동원 부장님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저는 투자는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오로지 저축입니다. 저는 그 경제적 자유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은 저축에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고, 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사실 제 평생 읽은 책 중에서,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준 책은 안타깝게도 그 제목을 모르는 책이에요. 뭘까요? 그게 뭐냐면, 저는 제가 그 1980년대 대학생 때, 도서관에 가서 읽은 책 중에서 그냥 어떤 한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당신이 버는 돈의 50%를 일단 월급 탄 다음 날이든 돈을 번 다음 바로 직후에 저축부터 해라. 50%를 저축하고 남은 50%로 생계를 꾸려가면 된다. 그러면 그렇게 꾸준히 모은 50%의 돈이 저축을 계속 하다 보면 당신 언젠가 부자가 된다라는 책을 예전에 읽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책을 그냥 읽었다고 해서 그게 사람의 인생을 바꾸지는 않죠. 예. 책에서 읽은 건 사실 사람의 인생을 바꾸지 못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읽었는데 그거를 한번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 다닐 때 한번 실천을 해본 거예요. 네. 근데 그 실천을 해봤을 때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일단 별로 그렇게 씀씀이가 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첫 직장이 저는 외국계 기업이었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돈을 받았어요. 월급을 꽤 많이 받았고 대학생 시절에 근데 저는 그때 어디서 살았었냐면 부산 지점에서 근무를 해서 부산대학교 앞에서 자취하는 친구랑 한 방에서 같이 생활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았어요. 그냥 대학생 기준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월급의 절반을 저축하는 게 아주 쉬웠어요. 자, 이게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놨냐면 회사 생활 한 2년 정도 지난 무렵에 제가 회사 모시던 상사님에게 엄청난 시달림을 받습니다. 저희 그 모시던 그 대리가 어느 날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김민식 씨, 우리 저기 이 회사 옥상 가가지고 둘이 넥타이 풀고 권투 시합 한번 할까? 네, 이런 말을 너무 진지하게. 그러니까 진짜 그때 표정은 뭐냐면 넌 좀 나한테 맞아야 되겠다라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그때 너무 황당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사표를 쓰고 그냥 갖다 냈죠. 그러니까 물론 바로 다음날 아니고 한 며칠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 뭐 이렇게까지 그런 상사 갑질을 받는데 그때 제가 딱 그 사표를 썼을 때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김민식 씨, 차 그 할부금은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 이렇게 사표를 경솔하게 쓰고 그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씩웃으면서 그랬어요. 저 차 일시불로 샀습니다. 뭐냐면 그때 제가 다닌 외국계 기업에서 저는 영업사원이었는데 영업사원들은 차를 사게끔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 온갖 샘플들하고 막 그 브로슈어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니기 때문에 영업 활동, 판촉 활동할 때 차가 없으면 영업 활동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막 대리점 같은데 물건 막 이렇게 나르기도 해야 되고 막 그래서 회사에서 차를 사고 나면은 그거를 이 나중에 영업사원이 이제 활동비로 보조를 해주는 그거였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신입사원들이 1년 내에 차를 사는데 할부로 다 사죠.
그래서 한 2년 차에 사표 쓴다 그러면 다들 선배들이 하는 얘기는 너 할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런데 저는 월급의 50%를 첫 달서부터 꼬박꼬박 이 저축을 했기 때문에 차 살 때 그냥 모은 돈을 일시금으로 샀고 그리고 퇴사하고 난 다음에 그 차 팔아가지고 그걸로 생활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 저의 목표는 뭐냐면 통역대학원에 가서 2년간 공부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아직 통역대학원에 시험 준비는 해야 돼. 6개월 정도 수험 준비를 해야 되고 안 떨어지면은 한 1년 정도 재수할 각오까지 했죠. 재미난 건 내가 2년간 월급의 50%를 저축을 했고 50%만 가지고 생활을 했잖아요. 네. 사표 쓸 때 나는 자신이 있었어요. 적어도 2년은 버틸 수 있다는. 그치? 2년을 50% 월급을 모았으니까. 저는 그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뀐 그게 뭐였냐면은 진짜로 매달 월급을 50%를 저축하는 게 너무 쉬워진 거예요. 왜냐면 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눈이 까매득한 게 만약 내가 그때 그 선배 그런 갈굼 그 상사 갑질을 견뎌가면서 어쩔 수 없이 월급을 받기 위해서 차 할부금을 갚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계속 다녀야 했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하고. 나는 그래서 내 인생이 행복해진 어떤 첫 번째 그 갈림길은 대학교 때 읽었던 도서관에서 읽었던 어떤 책에서 한 조언 그거를 실제로 실천을 했고 직장 생활 2년 딱 됐을 때 그 조언 덕분에 나는 자유를 얻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나는 그 책은 기억을 못 하는데 이 책은 제가 제목을 얘기해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도서관 가서 이렇게 그 읽은 책이 제가 요즘 사실은 그 경제 공부에 대해서 좀 많이 그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책이 있냐면 신혼 3년 재테크 평생을 좌우한다 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제목이 세속적이네요. 많이 세속적이죠. 심지어 여기 저자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짠돌이 카페 소금 부부라고 되어 있고요. 그 사람들 알아요.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무슨 팟캐스트에서 들었어요. 아니 근데 이분들 책 괜찮아요. 신혼 3년 재테크 평생인데 이분들이 딱 그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첫 대목에서 31쪽에 딱 나오는 글이 수입의 50%는 무조건 저축한다. 결혼 후 2, 3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수입의 50%를 저축하는 거고 왜냐하면 결혼 후 2, 3년 지나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면 지출이 늘어나고 결혼 후 3년 동안 신혼기간에 종잣돈을 마련해 두지 않으면 종잣돈 만들기가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고 근데 이 책이 2008년도에 나왔거든요. 맞아요. 좀 오래된 책이에요. 예. 근데 저는 이미 이 내용을 저는 1980년대 말에서 읽었단 말이죠. 저는 이게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대단한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적어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입의 일정 부분을 무조건 저축부터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보통 책을 책 좀 본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 그렇게 세속적이고 직설적인 제목은 무시하시잖아요. 건너뛰시잖아요. 그래요? 근데 설마 미 선배가 그 책을 도서관에서 그럼요. 저는 돈의 속성이라든지 나는 경제적 자유를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다 읽어요. 얼마나 중요한 책인데 나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본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이제 투자나 이런 쪽에 관련된 책들 중에도 제목이 그래도 약간 좀 은유적이고 깊이 있게 보이지는 게 있고 좀 노골적이고 직설적이고 세속적인 게 팍 드러나게 그렇게 짓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제목만으로 그걸 좀 거른단 말이죠.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제목을 너무 잘 지었다고 생각해요. 신혼 3년 재테크 평생을 좌우한다. 나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생활 시작하고 딱 2년간의 어떤 그 경험이 내 평생 가는 습관을 만들었단 말이죠.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제목이라도 너무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책이
좋은 책, 나쁜 책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떤 시점에 나한테 더 와닿는 책이 있고 안 와닿는 책이 있고 그리고 어떤 책에서도 전반적으로 내용은 별로라도 어느 한 대목은 나한테 아주 유용한 대목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약간 책에 대해서는 무척 관대한 편입니다. 그래야 1년에 200권 이상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책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이건 별론데 이건 좀 저자가 미심쩍은데 약간 이렇게 따지잖아요. 책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 시간에 넷플릭스나 다른 거 하게 되지. 아니 저는 제목이나 그러니까 좀 또 이 만듦새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표지 디자인 이런 게 너무 좀 저렴해 보이면 건너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렇구나. 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신혼 3년 재테크 평생을 잡았는데 이 책을 읽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다른 재테크 책을 읽는데 거기에서 이 책을 몇 번 이렇게 중복해서 추천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읽었는데 저는 괜찮았어요. 이 책. 오래된 책이라서 도서관에서 아마 빌리기 아주 쉬우실 겁니다. 근데 박동훈 부장님 공력에는 조금 가신데 다만 저는 제가 요즘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조금 확인해 주는 그런 대목들이 좀 있어서 좋았어요. 저는 그 예전에 선배께서 아마 추천해 주신 책이었던 것 같아요. 홍진채라는 저자가 쓴 주식하는 마음이라는 책. 그쵸. 그 책도 참 좋죠. 그 사실 이 홍진채 이분이 이제 투자자문사를 아마 지금 자산운용사 대표인데 나이가 젊어요. 그래요? 되게 젊은데 최근에 신작도 냈어요. 그렇구나. 이분이 이제 뭐 이렇게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유튜브 같은데 자주 출연하지는 않지만 한번 출연했을 때 임팩트가 굉장히 큰. 그래요? 네, 그런 스타일인데 그 나이에 비해서 정말로 깊이도 있고 또 좀 뭐 근본적인 질문을 잘 던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분 신간은 꼭 한번 다시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과연 이번에 나온 신간도 그 평들이 굉장히 좀 급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면에서? 보통 이제 책 추천하는 그 요즘 하도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또 보면은 추천사를 부탁하러 하는 대상도 거의 이제 스타 이 분야에 또 스타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예의상 써준 거 있고. 근데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나 이거는 꼭 사람들한테 읽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쓴 추천사들이 있는데 이분이 후자예요 보니까. 예, 그 전작에서도 그런 게 많았거든요. 소위 이제 투자의 격언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게 정말로 구루들이 한 얘기라서 너무나 또 많이 알려진 격언이라서 사람들이 반드시 이게 절대 틀리지 않을 거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전에서 보면 이상하게 반대로 이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 그런 일을 만나면 사람들이 에이 저 격언이 틀렸을 리가 없어. 내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주식하는 마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 사람도 거기 그 격언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격언이 항상 유니버설하게 언제나 맞는 건 아니다. 라는 그렇죠. 거를 이제 추적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그 나이에 정말 그런 깊이를 가진다는 게 되게 놀라웠어요. 저는 그 책에서 확 와닿았던 대목 중 하나가 주식이 쉽다고 호도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로 돈 벌기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세월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초보자이거나 사람들을 주식시장으로 꿰어내어 자기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고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 시장은 위험해집니다. 사실 그 많은 지표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여러 가지 뭐 시장 전망들 이런 거 있지만 가장 확실한 건 단 심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주식하는 마음. 대중 심리. 맞아요. 예, 가장 정확한 건 대중 심리밖에 없다는 것이 엄청 깨지고 나서의. 아, 이분 그 책 초반에 딱 그 첫말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은 투자에 실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야수를 피해서 도망치고 공동의 유대를 형성하여 협업을 통해 성전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오랜 진화의 역사에서 돈이라는 걸 다뤄본 시기는 아주 짧습니다. 우리는 얕은 경험으로 잘못된 학습을 하고 잘못된 학습에 따른 잘못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 의사결정의 결과를 놓고서도 잘못된 해석을 하고 또다시 잘못된 학습으로, 그러니까 끝없는 반복.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 투자에서 장기적인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이분은 딱 얘기하시는 거죠.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특이했어요. 주식하는 마음. 마음. 그치. 정말 뭐야? 왜 이래 제목이? 어쩌자는 거야? 이런 느낌의 제목이었는데 읽고 나니까 확 와닿죠. 확 와닿는 마음이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왜 아시다시피 저는 주식 투자를 절대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앞으로도 할 생각도 없고. 간접 투자는 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퇴직금을 갖다가 IRP에 이렇게 그걸 하는데 그걸 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지금 생각하면 진짜 바보였던 게 제가 2020년 12월에 명퇴를 했잖아요. 네. 퇴직금을 받고 은행에 가서 이제 IRP를 하려고 하니까 무조건 이거는 간접 저거를 갖다 뭐 몇 년간은 무조건 나라에서 정해놓는 그 기간 동안 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면은 세금이 엄청나게 높으니까 거치를 해야 들어가서 내가 뭘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무슨 펀드 직접 투자를 하기 싫으면 간접 투자 펀드를 하라는데 제가 그때 2021년 1월에 제가 본 펀드 상품들이 다들 수익률이 몇 %인지 알아요? 한 50에서 100%? 50에서 100은 좀 너무하고 플러스 30, 플러스 40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 1년간의 수익률이 2020년 한 해 동안 1년간 수익률이 플러스 30, 플러스 40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1억을 넣어놓은 사람은 1억 3천, 1억 4천이 된 거예요. 1년 사이에. 그걸 보고 내가 눈이 안 뒤집혔겠어요? 초보네. 야, 그럼 여기에 나도 넣어야겠다. 자, 근데 내가 지금 와서 제가 2023년이 되어서 깨닫는 건 뭐냐면 플러스 30을 기록할 수 있는 펀드는 마이너스 30도 기록할 수 있는 거구나. 지금 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이거든요. 네. 이제는 두려워서 아예 보지도 않고 있는데 안 보는 이유가 있어요. 저 이제 안 본 지 지금 한 몇 달 됐어요. 왜냐? 역시 주식하는 마음의 한 구절입니다. 윤택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고 남는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과 혹은 취미 생활을 하며 보낼 수 있는 삶 아닐까요? 제가 요 대목 읽고 나는 남은 평생 주식을 하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 박동원 부장님 말씀한 것처럼 주식을 하려고 하면 세상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흐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심리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까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내가 읽고 싶은 책만 읽으면서 살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나는 느꼈는데 나는 진짜 주식 투자하고 안 맞아.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근데 사실 투자의 방법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주식하는 마음에서 행복한 것은 무엇일까요?인가요? 질문이 뭐였나요? 윤택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윤택한 삶에 맞는 투자 방법과 스타일도 있는 거거든요. 아하.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 그러면은 사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나보다는 우리 박동원 부장님이 더 고수시니까. 고수 아닙니다. 아니야. 그래도 ETF 처음 공부 책도 읽으시고 도서관에서 빌려서 우리 그러면 박동원 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투자의 정석은 무엇일까요? 정석 그런 거 있었으면 제가 이러지 않죠. 그래도 이렇게 그동안 저는 닦아오신 어떤 철학이 있을 거 아니야. 초보에게 왕초보에게 초보가 자신의 경험을 들려준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 중요하지. 근데 보니까 저는 이제 좀
몇 년 동안 그 관심,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였어요. 저도 예전에는 예금 위주로 꾸준하게 많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저축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상당 기간 저금리 시대였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저금리 시대 때 이제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아, 이런 저금리 시기에는 이 인플레 때문에 인플레 이길 수 없다. 맞아요. 인플레는 이길 수 없어. 돈이 이렇게 그 하고 싶은 거 안 해가면서 이렇게 모아봐야 맞아. 모으는 속도보다 이 녹으면서 그렇지. 예. 돈의 가치가 자꾸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유일하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는 기업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기업. 예. 그래서 사실은 기업을 소유하자. 이런 주식을 통해서 예, 기업을 어떻게 보면 소유하자. 되게 건전한 이 주식 투자의 본령이죠. 기업을 내가 직접 일하지는 않지만 내가 자는 동안에도 일하는 기업에 투자한다. 주인이 된다. 이건데 근데 또 기업을 정말 긴 기간으로 보면 그게 맞는 말인데 또 짧은 단기간 한 1, 2년, 3년 이런 기간으로 보면 그 결과가 또 딱 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진 않아서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기업에 대한 관심 거기에서 그러니까 기업만이 가치를 창출한다. 그래서 이제 관련 책들을 많이 보기 시작했는데 보다 보니까 되게 여러 유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케이. 예, 그래서 근데 보면은 각 성공한 분들은 다 방법은 다르지만 네. 각자의 스킬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근데 길은 여러 가지야. 그런데 문제는 방황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 사람 방식도 좋아 보이고 저 사람 방식도 좋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하면서 예, 뭔가 많이 이제 알게 된 것 같지만 어느 한 가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로 이제 머리만 커진 거지. 예. 그래서 사실 이 짧은 시간에 그런 내용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어떻게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되나? 한 번 더 하시죠. 아니 나도 사실은 더 듣고 싶은데 어때요, 부장님? 뭐 괜찮습니다만 참 지난번에 제가 잠깐 앞쪽에 보다가 소개했었던 ETF 처음 공부는 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알겠습니다. 나 실은 저기 그 예스24 북클럽에 있길래 지금 다운은 받아놨는데 내가 지금 저기 마스터스 오브 로마 로마의 1인자 다음 권인 풀립관에 지금 너무 꽂혀가지고 이 책이 너무 재밌어서 지금 다른 책들을 읽지를 못하고 있어. 굳이 예 그거 알겠습니다. 재밌는 걸로 인생을 윤택하게 먼저 하시고 알겠습니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ETF 같은 것도 ETF가 뭐고 뭐 이런 것도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너머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제대로 채워줄 만큼 잘 쓴 책은 아니었다. 냉정하다 우리 북동 부장님. 그 이런 거예요. 아마 이제 들으시면서 이런 고민 해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 같은데 사실은 ETF라는 상품도 아까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최소의 시간을 들이면서 그렇지. 자산 배분이란 방식 자체가 그리고 자산 배분의 주로 도구가 이제 ETF인데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방향성이 다른 자산을 사가지고 한 1년에 한두 번씩 리밸런싱 하면서 신경을 쓰면 꾸준하게 는다라는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ETF 그리고 툴로 이 ETF를 쓰면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어요. 자산 배분에서 몇십 프로는 채권으로 채우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채권 ETF를 사느냐의 문제에 가면 되게 어려워져요, 사실. 어려워져. 예. 그 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어떤 제목을 붙여서 이게 ETF 상품을 출시해도 그거가 정말로 아까 제가 방향성 얘기했잖아요. 정말로 서로 반대되는 방향성을 가지는지 얼마나 정말로 그 믿을만하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게 나와 있진 않아요. 파악도 쉽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자산 배분에서 얼마를 채권으로 채워야 그 뭘로 그러면 채워 이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그거를 갖다 깨우쳐주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그렇죠. 대한 답은 사실은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책들이 별로 없어요. 네. 저는 네. 제가 사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 마무리를 한다면 저는 제가 읽은 경제에 관련한 책들, 재테크 관련한 책들, 투자 관련한 책에서 제가 딱 배운 건 딱 하나예요.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투자란 무엇이냐면 내가 산 것을 다른 사람이 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기를 바라는 것. 그게 투자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도 있죠. 그게 되게 심플해요. 내가 뭘 샀어. 근데 다른 사람이 내가 산 그것을 더 높은 가격에 기꺼이 사려고 하는 것이 그게 성공한 투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사람들의 욕망이 어디로 흐르는가를 봐야 돼요. 나는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 것 같아서 샀는데 막상 사람들은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 오히려 내가 안 산 다른 무언가에 더 관심이 있어. 다른 걸 사고 싶어 해. 그럼 이건 잘된 투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항상 내가 다니면서 또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하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의 욕망은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21세기 2023년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의 욕망은 어디로 흐르는가? 그걸 저는 지켜보고 공부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방향인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떻게? 자, 굉장히 이것도 결국은 욕망인가? 가격하고 연결지으면 욕망인가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그 가치를 갖다가 사람들이 가치를 남들보다 앞서서 알아보는 거죠. 예, 그 기업이라는 게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업의 그 내재 가치를 갖다가 남들보다 미리 파악을 해서 그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예, 미리 그거의 주인이 부분적으로 그걸 자기를 소유를 해가지고 그 가치가 남들이 알아봐 줄 때 예, 그때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예, 근데 여기서 더 가면은 선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버블이 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치보다는 이제 거기서부터는 욕망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소위 이제 가치 투자자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보면은 그렇게 그 고점에서 팔지 못해요, 대부분. 못 팔죠. 더 오른다고 생각하지. 아니, 그분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가 있어요. 미리 정해놔요. 그래서 거기 도달하면 그냥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실제로 보면 사람들의 욕망 때문에 거기보다 더 가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버블 영역까지 가는데 가치 투자자들이 보면은 버블 영역까지 가서 고점에 팔지를 못하더라고요. 대부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정직한 가치를 바라는 거지. 오케이. 예, 그래서 거기서 그래서 오히려 보면 그 정말로 이게 소위 모멘텀 투자자들 사람들의 욕망이 끝까지 막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는 또 결이 다른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보면은 아까 제가 여러 유파가 있다 그랬잖아요. 모멘텀 투자자도 있고 가치 투자자도 있고 자산 배분을 중시하여서 윤택한 삶을 누리는 쪽도 있고 정말 다양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뭐라고 딱 재단 내리기가 아직 힘들더라고요. 자, 우리가 네.
다음 주에 근육 테크 하지 마. 근육 테크는 그 다음에 하고, 나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각자 숙제를 부여받는다고 생각하고, 투자의 공부, 경제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 네. 당신 도서관에 가서 이 책 딱 한 권부터 먼저 읽어봐 라고 하는 거를 각자 한 권씩 찾아서 옵시다. 지난 몇 년간 읽은 책들 중에서 한 권씩을 딱 찾아와서 그 책을 다음 주에.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요 책 한 권을 딱 보시면은 됩니다라고 하는 거를 각자 한 권씩 가지고 오자. 그래서 그 책을 다음 주에 소개하는 걸로. 어때요? 요 책 한 권은 아니고 요 책 한 권 읽으면 다 되는. 이거는 저는 되게 위험한 생각이 들고. 자자자자자. 아니, 알아.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적어도 그거 하나부터 시작을 하자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막 복잡하게 막 지금 ETF 막 잘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 복잡해. 그러지 말고 아주 처음 시작할 때는 요거부터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 네네, 좋습니다. 제가요, 그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쓸 때 출판사에서 저한테 계속 요구했던 게 뭔 줄 알아요? 몰라요. 영어를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달라고 계속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어려운 건데 이거. 자, 들어봐봐요. 근데 나는 동시통역사 출신이고 나는 정말로 고급 영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그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그거보다 PD님이 맨 처음 영어 공부할 때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를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 시장은 그게 더 크거든.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목표로 했을 때 시장이 더 크단 말이죠. 자, 우리가 다음 이 내가 빌린 책의 에피소드는 더 큰 시장을 보고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책 한 권씩 골라가지고 옵시다. 오케이? 네. 또 30분이 너무 빨리 가. 제 걸 다음부터 1시간씩 해야 되나? 뭘 자르기는. 너무 영양가 없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잘라야 되겠어. 아니야. 너무 또 이렇게 겸손하게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도 2023년 새해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는 특집으로 2편 이어가도록 하시죠. 윤택한 삶을 갖고 싶습니다. 꼭 돈이 아니어도. 윤택한 삶. 예, 좋아요. 윤택한 삶. 윤택한 삶을 위한 독서. 예. 다음 주에 그러면 다시 이어가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 그럼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